외계인 2부를 연출하신 최동훈 감독님과 원조 도사시죠. 전우치, 강동원 배우 함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예, 사실 여기 공간이 넓어가지고 처음 등장할 때 이제 와이어로 날아서 오는 그런 것 좀 연출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두 분과 함께 어떤 얘기를 나눌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한 10시 정도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시작 자체는 좀 전우치 얘기를 일단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전우치는 그 당시 이제 15년 전이었죠. 개봉했을 때 거의 뭐 한국 특수효과의 어떤 총집결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었어요. 특히나 지금 뭐 다시 보니까 이 외계인 2부도 그렇지만 보고 있으면 거의 특수효과가 사용된 장면들이 거의 그 대낮에 진행되는 장면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었는데요. 그래서 두 분 처음 그 전우치를 작업하실 때 가령 이렇게 캐스팅 제의를 하고 했을 때 이게 그 과정 같은 것 좀 순조로웠는지, 그리고 강동원 배우 입장에서는 전우치 프로젝트를 들으셨을 때 기분 어떠셨을까? 약간 그 얘기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전우치가 2009년에 개봉을 했으니까 이제 15년 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벌써 그런 영화가 됐고, 이게 기억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랑 강동원 씨랑 입장이 다르고 기억이 다를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타짜가 끝나고 뭔가 좀 독특한 영화를 하고 싶어 하던 차에 누가 자기 밤에 술 먹는데 강동원 씨랑 있다고 나오라고 해서 그 거절할 수 없는 제안에 갔죠. 가서 근데 저도 되게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인데 강동원 씨도 되게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의 첫 만남은 다른 영화로 무대 인사를 하다가 대구인가 부산에서 이렇게 쑥 지나치는, 네, 그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싹 조승우 씨랑 강동원 씨가 저 타짜 무대 인사할 때 둘이 걸어가면서 싹 지나가는데 무슨 한국 영화 역사의 한 장면 갖고 저한테는 그랬었죠. 그래서 그 술자리에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강동원 씨가 집에 간다고 가는데 딱 뒤돌아서 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 멋있고 처연하고, 난 저 사람이랑 꼭 영화를 한 편 하고 싶다 라는 욕망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쓴 게 전우치고, 전우치는 아마 다른 어떤 배우도 이걸 해내기에는 그 난이도가 높고, 이 전우치라는 캐릭터가 가진 엉뚱한 매력을 발산하기에는 어쩌면 이건 강동원 씨밖에 없을지 몰라 하고 시나리오를 막 쓰고 있는데, 그때 제작자가 빨리 써, 언제 군대 갈지 모르거든. 그래서 정말 제 인생에서 최고로 빨리 쓴 시나리오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저도 오늘 이제 옆에 이제 강동원 씨를 모시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분 모시고 첫 인사도 안 듣고 바로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외계인. 네, 안녕하세요. 강동원입니다. 이게 영화이죠. 이어서 답변해 주시죠. 제가 이제 감독님 예전에 부산에서 저희 부산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마주치고 그날 저녁에 술을 같이 한잔 했었나요? 그날 저녁에? 그 감독님 그때 그죠? 네. 그러고 좀 있다가 감독님이 전우치라는 프로젝트를 뭐 같이 해보지 않겠냐 해서 영화사에서 만나서 이제 막 얘기를 쫙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시나리오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시나리오는 이제 써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한 1년 정도 만에 시나리오가 다 나오고 그리고 촬영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하기로 하고 기다리면서 나무를 깎고 있었어요.
이 전우치라고 하는 작품은 그 뭐 한국 영화 그 2000년대 이후에 그 만들어진 여러 작품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무사,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뭐 놈놈놈, 전우치 이렇게 그야말로 그 당시 그 당대 한국 영화의 어떤 기술력이 총집결된 그런 작품의 어떤 계보에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시 보니까 정말 아날로그 촬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동원 배우가 이제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되게 궁금한 지점 중에 하나가 그 전우치 때도 보면 와이어 액션을 진짜 그냥 다 말 그대로 생으로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담벼락을 타는 장면은 거의 눕다시피 하는 뭐 와이어 액션이라던가 뭐 지붕을 나르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전우치를 엄청 고생하셨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이 작품을 보시면 역시나 그 마지막 장면이라던가 여러 액션씬에서 배우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뭔가 좀 과거의 어떤 기억이나 혹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제가 그 준열 씨가 이제 그 캐릭터 이름이 뭐지? 아니요, 그 신선 중에 우진 선배님이 막 조정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담벼락 옆으로 서는 게 있는데 전우치 때도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와이어였어요. 그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와이어 줄을 몸에다가 몇 개를 달았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6줄을 달았죠. 그 벽에 구멍을 일자로 이렇게 벽을 절개한 다음에 그 와이어가 그 벽 뒤에서 잡고 있을 선이 필요하니까 동원 씨가 움직일 때마다 그 일자로 팡 홈을 따라서 와이어가 움직여야 되는데 준비하는 데만 5시간. 그거 장면 보면서 아유 준열이도 고생이 많았겠다 싶더라고요. 네, 똑같이 했네요. 아니요, 그 쉽게 해냈습니다. 그 전우치를 찍을 때는 그걸 어떻게 찍어야 될지 아무도 노하우가 없었어요. 그 전우치에서 강동원 씨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힘든 건 그 지면에 발을 대고 있다가 한 2발짝 걸으면서 벽으로 딱 뛰어 올라서 벽을 걸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와이어 16줄을 매는데 이제 전우치의 복장은 모자도 쓰고 도포도 팔락팔락 하는데 도포가 와이어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게 해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새로운 그걸 만들어가지고 어떤 걸 만들었냐면 일단 허리에 차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신기술 있나 보죠. 네, 그럼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뭔지 그리고 알겠다. 이거를 큰 암을 대가지고 그 암에 와이어를 달아요. 그럼 우리는 아주 쉬운 힘으로 그 암을 움직일 수 있고 암은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이 안에 건 돌아가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염정아 씨가 시간의 문으로 빨려 들어갈 때 그 인드림스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때 염정아 씨의 움직임이 이렇게 무중력 상태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떠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머리가 없었죠. 제가. 그때도 장비는 제가 미국에 있었던 걸로 들었긴 했는데 그런 장비가 저희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진짜 와이어를 덕지덕지 몸에다가 정말 줄을 엄청 많이 달았었죠. 그 당시 이제 서울 액션스쿨에서 가장 와이어 액션을 이제 고강도로 작업한 작품이 이제 전우치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메이킹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와이어를 하고 그 지붕을 이렇게 넘고 할 때도 보면 지붕이 되게 미끄러워가지고 되게 또 고생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우치를 딱 끝내고 나셨을 때의 느낌도 어떠셨을까 이런 거 좀 궁금했었어요. 전우치가 그때 촬영 기간이 좀 길었었죠. 8개월 정도 찍었나? 8개월 반 찍었어요. 8개월 반 찍고 찍으면서 정말 뭐 제가 찍은 영화 중에 몸이 가장 어쨌든 힘든 영화긴 했는데 근데 찍으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때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와이어를 훨씬 더 잘 타게 되기도 했고 매일 이제 정말 하네스 그 와이어 장비 와이어 다는 옷을 입고 출퇴근을 했어요. 아예 그걸 제가 들고 다니고. 그 질문이냐?
이제 감독께 여쭤보면요. 사실 그 전우치라고 하는 작품도 뭐 얼핏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작자 이상이긴 하지만 전우치 전이라고 하는 작품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전우치 전에서도 보면 이제 그 전우치가 왕을 농락하고 다시 그 그림 족자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설정 자체만 사실 전우치 초반에 그 원작에서 가져온 거고 사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직접 감독님이 창작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우치가 구사하는 어떤 그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독님이 그 부적대백과였나요? 뭐 부적대백 같은 그런 책들을 보시면서 직접 다 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전우치도 그렇고 외계인도 저는 이제 생각할 때는 거의 뭐 최동원 감독님의 창작 시나리오라고 봐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우치는 조선이고 그리고 이 외계인은 이제 고려가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두 개의 작품이 이제 도수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과거와 현대로 오가는 작품인데 뭔가 좀 세계관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점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공유하게 만든 세계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런 점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왠지 전우치와 외계를 함께 얘기하시는 자리여서 그런 질문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전우치 때는 그게 저기 조상철 편집장님 말씀대로 왕을 좀 농락하는 장면도 있고 그게 현대로 와서도 좀 그 몹쓸 벼슬아치들, 그러니까 돈 밝히는 정치인들을 좀 농락하는 장면도 있고 해서 그게 그 조선과 지금의 현실과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는 느낌들이 좀 깔려 있고요. 외계인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지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조선시대를 너무 많이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고려시대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 외계인 1편의 경우에는 복색이 중국식이다 막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다 고려 옷인데 그걸 보면 약간 중국 옷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잘못된 기시감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고려의 그 화려한 의상 그리고 조선보다 좀 더 개인적인 사회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걸 표현하고 싶었고 지금 2부에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조우진 씨가 여기가 미래인가? 이성계가 왕이 됐나? 그러니까 그런 대사들을 쓰고 싶었던 이유도 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작품은 닮은 점도 있고 이제 차이점도 있는데 그래도 역시 이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러 설정이나 도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우치랑 좀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등장한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외계인에 등장한 여러 기술 중에서 그 흑설이죠. 흑설이 이제 그 신묘한 거울을 통해서 이제 대왕주먹을 쏘는 그런 장면들이 진짜 재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전우치 더 이렇게 여쭤보면 그 전우치 때 직접 구사하셨던 여러 기술들도 있고 이 외계인에서 보신 어떤 새로운 기술들도 있는데 좀 특히 좀 눈에 띄는 정말 흥미로운 어떤 도술 같은 게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그 거울 통해서 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요. 약간 제가 주성치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뭐였죠? 그 마지막에 장풍 쏘다? 컴퍼스의 약간 오마주 같은 느낌도 들고 이래서 되게 아니면 약간 원피스? 만화 원피스의 루피가 막 주먹을 요즘에 진화해가지고 주먹을 막 크게 만들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도 떠오르고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분신술은 좀 혹시 어떠셨나요? 분신술은 전우치 때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전우치 때 분신술이랑 그것도 캐릭터가 또 다르게 하셨더라고요. 조우진 선배님도. 그래서 고생은 제가 좀 더 한 것 같고요. 선배님보다. 그렇죠. 전우치 때는 합천에서 강추위를 뚫고 아주 며칠 동안 한 10일 촬영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조우진 씨는 하루 만에 저걸 다 찍었어요. 와, 기술이. 기술이라기보다는 좀 쇼트가 좀 적었죠. 네, 그리고 전우치는 더 난이도가 훨씬 높았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전우치의 그 달렸던 댓글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그 강동원이 이제 분신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수백 명의 강동원이 등장하는 건 정말 널리 세상을 이롭겠는 일이다. 그런 댓글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찍을 때 생각나는데
저 강동원 씨한테 막 가서 이게 다 다른 뭐 한 12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성격이 다 달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저희 가서 얘는 싸움을 잘하네, 얘는 침뱉는 애, 얘는 잘난 척하네, 얘는 두려워하는 애. 이걸 다 나눠가지고 그 캐릭터대로 찍었고 외계인 때도 똑같이 조우주 씨한테 이게 다 캐릭터가 달라야 되겠다. 다 똑같아요. 저쪽으로 가더니 혼자 얘는 막 과격하네, 얘는 막 화나네, 막 혼자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독으로서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전우치에서 그 불신술 같은 그런 설정을 주신 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불신하면 그냥 똑같은 캐릭터들만 생각을 하는데 막 그 중에 보면 어떤 그 전우치는 되게 막 침도 뱉으면서 되게 좀 건방지고 또 누군가는 뭐 이렇게 위에 있을 때 아래를 보면서 되게 두려워하고 정말 성격들이 다 다른 분신으로 등장을 해서 와 이런 사소한 디테일까지 정말 감독님 진짜 신경을 쓰셨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또 기억도. 제가 혼자서 그냥 뭐 만약에 전우치가 2를 만든다면 뭘 하면 재밌을까 혼자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신 한 1000명을 만들어서 정말 대규모 전투씬처럼 찍으면 재밌겠다 혼자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배우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한 5, 60명 역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얼굴을 잘 뭐 갈아끼는 기술도 생기고 이래서 조금 멀리 떨어진 건 어차피 얼굴 다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앞에 서 있는 애들은 다 해야겠죠. 그죠? 뭐 앞에 한 50번? 50번 찍으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느낌. 아니 전우치 2에 대한 압박감이 싹 오긴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세계를 여전히 좋아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리얼한 세계에 살고 있죠. 그런데 진짜로 우리는 리얼한 세계에 살고 있나라는 의심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막 모든 사람들은 다 상상을 많이 하고 일종의 상상력에 큰 빚을 지고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의 세계 속에서는 어떤 그 영화적 자유로움이 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전우치랑 외계인이었죠. 그럼 제가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볼까 하는데요. 이 전우치와 이제 외계인의 어떤 그 캐스팅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교집합이라고 한다면 그 염정아 배우 같아요. 그 염정아 배우가 그 전우치에서 진짜 뭐 그 분량 자체는 많지 않은데 그 여배우 캐릭터로 나오셔가지고 정말 그 살신 성인의 연기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그 염정아 배우는 최동원 감독님 영화에서 가장 웃기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외계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염정아 배우에 대한 얘기를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염정아 선배님 너무 좋으시고 촬영할 때도 진짜 분위기를 너무 좋게 해주시고 항상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선배님이랑 많이 분량이 겹치진 않았는데 뭐 너무 코미디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할 때 너무 즐겁게 찍었습니다. 네. 그 전우치 때도 그 세 명의 신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초랭이 그 유해진 배우는 초랭이 캐릭터 계속 같이 다니셨는데요. 그 이번 작품의 그 청운과 흑설 그 두 신선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조금. 뭐 어쨌든 특히 1편에서 이 영화를 가장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줬던 캐릭터였던 것 같고 또 너무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두 분의 호흡이 진짜 절묘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그렇게 잘 맞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우치에서도 유해진 씨랑 그렇게 잘 맞을 줄은 사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캐스팅할 때 이게 되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상상을 해봐요. 이 배우와 이 배우가 만나서 한 공간에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케미가 만들어질지. 근데 그걸 상상하는 게 감독의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객석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침 또 가까운데 또 마이크가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 지금 맹차 중이에요, 얘랑 같이. 그리고 광동원 배우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동원 배우 먼저 혹시 영화 보시면서 가장 탐났던 캐릭터가 있으신지, 이거 내가 했으면 더 잘할 수도? 좀 재밌게 더 할 수 있는데 이게 있었는지. 사실 뭐 제가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캐릭터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모르겠고 나머지 제가 여기 이 영화가 정말 캐릭터의 향연이잖아요. 뭐 정말 탐나는 캐릭터가 많더라고요. 네. 그 눈먼 검사 역할 뭐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능파. 네, 능파 역할도 너무 지성이. 좋고 뭐 무르 캐릭터는 전우치랑 좀 비슷한 지점이 있으니까 또 다른 거를 한다면 썸더도 너무 좋고 특히 썸더의 가장 그 큰 미덕은 싸울 때 CG가 싸운다라는 네. 아니면 뭐 목소리만 해도 되고 아니 그리고 외계인 역할 외계인 역할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너무 어쨌든 가장 악당이잖아요 영화에서 쫄쫄이 있고 근데 저 이제 강동원 배우 출연작 중에서 그 형사 듀얼리스트라는 작품 굉장히 좋아하고 뭐 군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딱 능파라고 딱 처음 얘기하실 때 굉장히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상하게 칼 쓰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칼을 쓰는 게 제가 이번에 작품 막 촬영 끝난 것도 또 칼 쓰는 역할인데 칼을 쓰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혹시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독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 저는 강동원 씨가 진짜 뭐든 잘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저한테는 이 영화는 약간 제가 뭐 전우치를 찍었지만 전우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또 빚을 지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외계인 1편에서는 전우치의 대사를 그대로 똑같이 하기도 해서 이 영화가 전우치와 연관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강동원 씨가 외계인을 한다면 저 외계인으로 안 보여주고 그냥 강동원 씨의 모습으로 가끔 외계인 쑥 나오고 그냥 계속 강동원 씨의 모습이면 재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요. 무르기 마지막에 택시하고 택시를 세우잖아요. 그 택시 운전사가 초랭이고 그 택시 승객으로 강동원 씨가 초랭이가 좀 왜 차를 세웠어? 뭐 이러면 강동원 씨가 야 그냥 가자.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들 바빠가지고 뭐 그런 걸 제가 찍자고 제안드리지 못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예, 또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끝에 어떤 누구신? 예. 저 지금 생각나는데 제 인생 첫 번째 무대 인사가 전우치였거든요. 영화 너무 잘 봐서 감독님한테도 되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화 보면서 생각했던 게 근래에 봤던 한국 영화 중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제일 많이 등장하고 돌이켜보면 감독님 영화들에서 항상 여성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매력있게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쓰실 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일부러 고려를 하시고 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어떤 뭐 비율을 맞춰야지라거나 꼭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저는 그냥 일상세계가 다 섞여서 잘 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니까 막 애써서 의도하진 않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건 남성 캐릭터들이 매번 해왔던 걸 여성 캐릭터가 했을 때 되게 신선하게 바뀐다는 느낌이 좀 있고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뭐
그냥 두 명의 신선도 저는 남녀를 바꿔놓는 거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염정아 씨 캐릭터는 더 남성적이고 더 전투적이고, 어쩌면 그 청혼 같은 캐릭터는 더 세밀하고 더 여성적이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저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좀 보태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청혼과 흑설 이런 식으로 두 명의 이제 콤비가 등장을 하면 보통은 뭐 같은 성별을 쓰거나 혹은 다른 성별을 쓸 때는 보통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이제 나이가 어리면서 약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청혼과 흑설은 딱 봐도 이제 뭔가 그 연상연하 커플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외계인에서 그 이안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그 느낌이나 과정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할 때는 뭔가 어떤 인습에 의해서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약간 결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했다가 결국엔 자기 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저는 그 최근에 봤던 이제 여러 한국 영화 중에서 여성 주인공의 어떤 등장과 퇴장이 이렇게 멋진 영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테리 씨 총 쏠 때도 진짜 멋있었어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네, 또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저쪽에 세 번째 줄에 까만 옷 입으신. 네. 어떡해. 안녕하세요. 저는 전우치 중학생 때 보고 그때부터 강동원 배우님 팬 된 사람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어떡해요. 네, 일단 외계인 영화 정말 잘 봤고, 일단 강동원 배우님께는 만약에 전우치였다면 그 외계인들이랑 싸울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전투를 하셨을지 그걸 제가 좀 상상을 해봤는데, 강동원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최동원 감독님께는 제가 보면서 기차에서 이제 외계인들이랑 막 싸울 때 기차가 다 날아가고 건물이 다 무너지고 이런 연출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출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어떻게 싸웠을까. 전우치였다면 뭐 정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분신을 한 1000명을 만들어서 외계인한테 들러붙어서 싸우지 않았을까. 네. 천박사에 나왔던 그 설경에 찌르는 칼로 싸울 수도 있죠. 근데 일단 맞고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전우치는 계속 맞으니까. 그 장면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영화 찍을 때 어려움이 뭐냐면 그 기차가 건물에 부딪히는 건 CG팀과 쇼트를 그리면서 하는데, 그걸 먼저 찍지 않고 저희는 기차가 팍 처박혀서 그 가드집 앞에 두 대가 이렇게 있고 건물이 무너져서 잔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더 먼저 찍었어요. 그런데 그걸 먼저 찍는다는 말은 기차를 어떻게 놓을 건지에 대한 그 서로 간의 교감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이 부서져서 잔해들이 있을지 그것을 먼저 얘기해야 되니까 이미 기차가 어떻게 부서질지는 다 계획하고 이제 그 장면을 찍었던 거예요. 근데 기차가 어떻게 부서지냐는 거는 일종의 그 스펙타클이기 때문에 그것은 촬영팀과 CG팀과 계속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뭐가 어렵냐면 그 와중에 두 명의 신선이 날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먼저 조은주 씨가 딱 나온 다음에 하면 염정아 씨가 그 다음에 저기서 딱 날아와서 조은주 씨 다리를 잡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샷을 찍다가 둘이 와 하고 날아가는 그걸 찍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펙타클 속에 인간이 있어야 그 스펙타클이 산다고 생각하고, 저는 언제나 배우가 더 그거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언제나 그런 걸 신경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되게 그 기차 추격 장면 중에 되게 이거 카메라 워킹이 좀 궁금했던 씬이 한 컷이 있었는데, 왜 이 달리는 기차에서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그 누구였지? 인물을 신선이었나? 그것도? 인물을 잡고 다시 멀어져 가는 거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잡는 쇼트였는데, 그거는 그냥 블루에서 찍으신 거예요? 그림?
그 얘기하는 거죠. 두 명의 신선이 자 이제 나가볼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문을 열었다. 아 맞아. 조우진 씨가 우와 네. 하면 연정아 씨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지나. 사이즈 아까 그 가드집 앞에 기차 2대가 놓여져 있었잖아요. 이 기차 2대 말고 저희가 또 2대를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거는 그 세트장 안에 기차를 2대를 만들고 봉준호 감독님 기차에 대해서 빠삭하신데 설명을 잘 찍으셔서 그런데 2대를 만들고 카메라를 기차의 역방향으로 아주 빠르게 차에 실어가지고 기차는 움직이지 않고 이 차가 아주 큰 세트장에서 네. 근데 이게 CG 같은 게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순간 약간 착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진짜로 따라가면서 찍었나. 그러니까 이 영화가 SF이기도 하고 판타지이기도 하지만 저는 관객들이 점점 영화를 보시면서 저게 아주 리얼한 세계야라고 느끼게 하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CG를 되게 잘해, 되게 멋있어 이것을 앞에 내세우는 것보다는 마치 진짜로 그 기찻길에서 찍은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계속 그렇게 찍어야 마지막에 그 싸울 때도 다들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진짜처럼 느껴지길 바랬어요. 그래야 마지막 이별이 뭔가 영화의 스토리는 끝났지만 아직 영화는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아련한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죠.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제가 한가운데. 안녕하세요. 제가 전우치 개봉할 땐 7살이라서 못 봤었는데 오늘 이 수업 보려고 대구에서 달려왔어요.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게 전우치가 만약에 초랭이 대신에 외계인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을 같이 데리고 협업해야 된다면 누구를 데리고 협업하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고, 최동원 감독님께는 또 똑같이 만약에 캐스팅을 한다면 만약에 초랭이 되는 캐스팅을 한다면 외계인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서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초랭이가 개죠. 네. 뭐 두 고양이와 개 한 마리로 싸워도 재밌을 것 같고요. 아니면 신선분들? 네, 신선분들과 함께 싸우면 제가 그 거울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인이 돼서. 맞아요. 저도 역시 상상의 세계 속에서는 두 신선을 붙여주고 싶죠. 그런데 이제 전우치와 두 신선이 셋 다 엄청난 전략가들은 아니어가지고 전략가 한 명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새로운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우왕 자왕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무릎 옆에 그 감독님 지으신 이름이지. 네. 지으시고 되게 뿌듯하셨던. 저는 주로 별명을 좀 많이 그 캐릭터 이름으로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우치야 그 옛날 고전 설화가 있으니까 아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근데 초랭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이름을 만들어내니까 그 캐릭터를 쓰기가 좀 더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도둑들에서 씹던 것 이러면 그 캐릭터가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왕좌왕도 그 둘은 우왕좌왕하는 거죠. 뭔가 이제 감독님께서 직접 시나리오 쓰신 경우가 많은데 뭔가 그 캐릭터 이름을 짓고 떠올리실 때 뭔가 좀 감독님만 어떤 되게 즐거운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 좀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우치 만약에 2를 찍으면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이 있으면 좋을까 해서 생각했던 어떤 여자 캐릭터가 있었는데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 여성 캐릭터는 날씨를 권장하는 신선인 거예요. 그래서 날씨를 조정하면서 같이 싸우고 구름을 타고 다니고 뭐 비를 뿌리고 천둥 번개를 내려치고 막 그런. 전우치가 다 하지 않습니까? 전우치 그러면서 싸우진 않았잖아요. 비만 내리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번개를 치고 그렇게 하는 캐릭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전우치에서 처음에 이제 전우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첫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게 특수효과로 생각했거든요. 그 진짜 와이어로 내려오더라고요. 그게 은근히 엄청 무서웠어요. 그거 찍을 때. 아니 은근히가 아니고 제가 그 촬영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크레인이 몇 미터까지 올라가느냐. 촬영에 쓸 수 있는 그랬더니 40m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동원 씨한테 물어봤어요. 40m 위에 올라갈 수 있겠냐고. 40m요? 뭐 그 정도 뭐. 그런데 카메라는 그보다 더 높이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강동원 씨는 한 35m쯤에 있었어요. 카메라는 40m에. 그렇지만 카메라는 사람이 타지 않죠. 철제로 이루어진 그에다가 솜을 막 붙여서 구름처럼 그런 시스템이 좀 하기가 좀 쉬워지죠. 그때 그거 기억나세요? 그게 그때 왜 예전에 아파트 위에 이사할 때 곤도라 그게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거였어요. 외벽하고. 네. 그거를 이제 와이어 줄을 달아가지고. 근데 강동원 씨가 주인공이니까 하지만 옆에 그 신선과 선녀가 있어요. 그 선녀들은 비파를 키면서 웃고 있어야 돼요. 그걸 찍을 때 내가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찍고 나니까 그 다음 제가 도둑들을 찍었거든요. 도둑들에서 그 벽타면서 막 총 쏘고 막 그런 그 김윤석 선배 막 도망가고 하는 걸 찍는데 저 정도는 뭐 저희 전부 다 전우치를 했던 팀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게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되게 쉬운데 오늘 촬영 일찍 끝나겠는데 그렇게 찍었죠. 아니 도둑들 이제 시사 끝나고 감독님한테 어이구 또 뭐 어떻게 찍으셨냐고 또 와이어 엄청 많이 쓰셨던데 그랬더니 전우치 때 다 이제 해봤으니까 되게 쉽게 찍었어. 아 이게 내가 기니피그가 됐었구나. 그 얘기 하시니까 또 그 첫 장면 그 첫 등장해서 이제 막 왕을 농락하고 하는 장면 보면 춤을 추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시나리오에 칼춤을 춘다라고만 돼 있고 뭐 춤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 지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추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그리고 뭐 무술팀 이게 안무가가 그때 뭐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가지고 무술팀에서는 이제 제가 형사 때 칼춤을 또 추는 씬이 있고 이러니까 제가 그게 똑같은 게 군도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칼춤을 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무술팀한테 그럼 어떻게 할 건지 보여달라고 이러면 무술팀이 잘하시잖아요. 저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잘하시잖아요. 뭐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요? 군도 때도 그래서 그 전날 밤에 혼자서 안무를 다 짜서 그러고 찍었었어요. 하여튼 그 영화에서 되게 잘 추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그냥 하신 것도 대단하십니다. 네, 뭐 할 게 없어서 그냥 계속 돌았던 기억이 점프를 하며 돌고. 예, 그럼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요. 예, 저기 제 끝이신가요? 소리에 제가 약하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일단은 배우님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건 좀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 부곡제에서도 배우님께서 전우씨 2 이야기를 거듭하셨는데 감독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일단 감독님한테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작년 저희 부곡제 때. 그리고 아직 스토리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데 아마 오늘 밤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 전우치 2뿐만이 아니라 다들 저한테 물어보는 건 도둑들 2, 그 암살 2도 다 물어봐요. 그래서 암살 2를 한다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은 정해놨고 도둑들 2는 훔치고 싶은 걸 아직 못 정해서 헤매고 있지만 전우치 2에 나오는 악당은 누가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따 얘기하시죠. 오늘 진짜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에요. 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시간관계상 그 객석 질문 딱 하나만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뭔가 좀 소외돼 있던 제일 저기 뒤쪽에 계신. 저는 외계인 2
마지막에 궁금한 건데요. 그 무르기랑 이한이랑 이제 현대 같이 남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현대 썬더도 없고 이한이는 혼자 자라버려서 친구도 없고 왜 굳이 현대에 남는 걸 설정을 했는지, 그리고 또 현대에서 이한이가 잘 적응을 할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죠. 원래 이하는 일부에서 보자면 실은 고려시대에서 온 분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한의 방이야말로 이한이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한에게는. 그래서 갔더니 침대는 그대로지만 자신이 커서 이제 발이 침대 밖으로 나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죠.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릎은 그 주막으로 가게 되고 그곳은 무릎이 원하는 곳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 가지의 결말을 위한 시나리오들을 쓸 때 실제로 이한이 지금 저 시점에서 조금 더 지난 한 1년 후도 표현하고 싶었고 무릎이 그 1년 후의 시간대로 가는 것도 좀 표현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썼는데 제가 원했던 건 둘이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하신 그 질문하신 게 되게 재밌는 건데 그 질문하신 것이 머릿속에 조금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영화 딱 끝나고 나서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그 준열 씨가 무릎이 백신 세웠잖아요. 주소를 알까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카드도 없고 주소도 모르죠. 그래서 그것도 시나리오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딱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타짜도 어디다 전화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전화기 딱 들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완벽하지 않고 여운이 이만큼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썼던 시나리오는 저 무르기 유치장으로 끝나는 장면이 있었긴 합니다. 뭔가 좀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그 동원 씨가 감독님한테 좀 궁금한 점이 계속 생기신 것 같은데 혹시 더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따가 이제 또 얘기하면 더 생각나겠지만 지금은 거기까지는. 저 혼자서 생각했었어요. 혼자서 웃으면서 속으로 쟤 저거 못 찾아갈 것 같은데. 그런 면이.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 듣기 전에 그냥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요즘에는 어떤 세계관의 어떤 결합이라든가 충돌, 유니버스의 결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뭐 에리언 대 프레데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전우치와 외계인의 자장이 싸우면 어떨까? 싸우면 이긴다고 장담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혹시 그런 류의 장르에서는 어쨌든 정의가 승리를 하고 끝나겠죠. 전우치가 이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전우치와 자장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알아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자네가 나를 무슨 수를 이기겠다고. 그래서 누구 하나 모시고 지금 오고 있어요. 저는 이 양반을 등장하고 하고 있는지 모르고 저 어부적거리고 나오고 있는 사람은 김태리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오늘 동원 씨 생일인 거 아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강동원 생일 축하합니다. 동원이도 이제 한 번에 못 끄는 나이가 됐네. 예, 제가 마지막에 무슨 저런 황당한 질문 하나라고 하셨을 텐데 오늘 이러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뭐 김은성 배우님과는 이제 골든 슬럼버에서 함께 작업을 하셨고 역시 테리 씨와는 또 1987 오늘 정말 1987 골든 슬럼버 외계인 전우치 정말 유니버스의 몇 번의 결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치 이 부채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전우치가 부채를 펴는 펼치는 것도 나오고 싶어요. 그래도 오늘 그 김태리 배우랑 김혜성 배우 그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물론 나이가 아니라 전우치가 부리는 도술입니다. 예뻐가지고 여러 개 꽂았고요. 여기 써 있는 게 의리의 원조도사 전우치님 외계인들이 생일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저희 동오빠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생일 축하하러 저는 촬영을 이제 저녁을 안 먹고 밀고 찍어가지고서 후다닥 왔고 또 이분은 네, 저도 지금 막 일본에서 와서 공항에서 지금 이쪽 바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눈이 조금 풀려 있다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며칠 동안 계속 술만 마셔서 힘들어 죽겠네요. 여러분 외계인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GV 재밌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참석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제 아쉬운 특별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시는 거죠? 네. 강동원 배우 오랜만에 봤는데 여전히 멋있고 좋네요. 네. 참 진짜 세상은 참 불공평하죠? 네. 그리고 또 전우치가 자장한테 이길 거라고 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떻게 자장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뭐 시간은 동시에 존재하니까. 원래 강동원 씨가 저를 좀 우습게 보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감독님하고 또 감독 배우 두 분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관객분들을 오랜만에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외계인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외계인 파이팅. 네. 강동원 씨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아까 강동원 씨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저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상한 기운과 바람을 열고 같이 들어오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근데 언제나 그 외계인에 나오는 배우들도 역시 다들 매력 있고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그들과 같이 영화를 찍어서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일본은 좀 뭐 외로운 영화였으나 이제 그 운명적으로 2부가 나와야 이제 이 영화가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화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남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또 준비해 주신 김희성, 김태리 두 배우분께도 큰 박수 드리면서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외계인 안 본 분들 계시면요,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굉장히 많은 영화관에서 1, 2부 동시 상영을 하고 있다니까요. 요거 영상 지금 찍으시면 널리 좀 퍼뜨려 주십시오. 네, 화이팅! 네, 그럼 오늘 집을 마친 걸로 하고요. 큰 박수와 함께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